형들, 만약에 누군가 이런 투자법을 알려준다고 해봐. 역사상 20년 이상 투자하면 단 한 번도 마이너스가 나온 적이 없는 투자법. 100년 전에 100달러를 넣었으면 지금 약 193만 달러, 하나로 25억이 넘는 돈이 되어 있는 투자법. 그리고 이 투자법이 그냥 경험칙이 아니라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론으로 증명된 거라면? 오늘 얘기할 건 바로 CAPM, 자본자산 가격 별정 모형이야. 이 이론이 왜 S&P 500 장기 투자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지 하나씩 풀어볼게. 자, 먼저 CAPM이 뭔지부터 간단하게 정리하자. 1960년대에 윌리엄 샤프라는 경제학자가 만든 이론인데 이 사람은 이 이론으로 1990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해. 핵심 공식은 이거야. 기대 수익률은 무위험 수익률 더하기 베타 곱하기 시장 리스크 프리미엄. 어렵게 들리지? 형들이 알아야 할 건 딱 세 가지야. 하나씩 풀어볼게. 첫 번째, 무위험 수익률. 이건 쉽게 말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야. 돈을 넣어두면 거의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이자 수익이지. 2026년 4월 24일 기준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약 4.33%야. 즉 아무런 위험도 안 지고 미국 정부한테 돈을 빌려주기만 해도 연 4.33%는 벌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런데 형들 생각해봐. 연 4%대 수익률이면 물가 상승률 빼면 실질적으로 남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원하잖아. 여기서 두 번째 개념이 나와. 시장 리스크 프리미엄. 이건 주식시장 전체가 무위험 수익률 대비 얼마나 더 벌어주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야. 역사적으로 이 시장 리스크 프리미엄은 약 4%에서 6% 사이로 형성되어 왔어. 쉽게 말해서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국채보다 매년 4에서 6%포인트를 더 벌 수 있었다는 거야. 이게 바로 위험을 감수한 대가, 리스크 프리미엄이지. 그리고 세 번째, 베타. 이게 제일 중요해. 베타는 개별 자산이 시장 전체의 움직임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를 나타내는 수치야. 베타가 1이면 시장과 똑같이 움직인다는 뜻이고 1보다 크면 시장보다 더 크게 출렁이고 1보다 작으면 덜 출렁여. 자, 여기서 핵심이 나와.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베타가 1이야. 왜냐하면 S&P 500 자체가 시장 그 자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S&P 500에 투자하면 시장 리스크 프리미엄을 온전히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야. CAPM 공식에 넣어볼게. 무위험 수익률 4.33%에 베타 1 곱하기 시장 리스크 프리미엄 약 5.5%를 더하면 기대 수익률이 약 9.8%가 돼.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이 이론이 놀랍도록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1926년부터 2026년까지 약 100년간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이 10.34%야. CAPM이 예측하는 약 9에서 10%대 기대 수익률과 거의 일치하지. 이론이 현실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형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나와. CAPM이 알려주는 또 다른 핵심 메시지가 있어. 그건 바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구분이야. 체계적 위험은 시장 전체가 같이 겪는 위험이야. 금리 변동, 전쟁, 경기 침체 같은 거지. 이건 어떤 주식을 사든 피할 수 없어. 반면에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기업만의 위험이야. 실적 부진, 경영진 스캔들, 소송 같은 거지. 이건 해당 기업만 영향을 받아. CAPM의 핵심 주장은 이거야. 시장은 체계적 위험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준다. 비체계적 위험은 보상을 안 해줘. 왜냐하면 분산 투자로 없앨 수 있는 위험이니까. 쉽게 말할게. 형들이 삼성전자 주식 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해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불이 나면 형들 자산은 폭락하잖아. 근데 S&P 500 인덱스 펀드를 가지고 있으면 500개 기업에 분산되어 있으니까 한 기업의 악재가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그러니까 CAPM 이론에 따르면 개별주에 투자하는 건 보상도 안 해주는 위험을 떠안는 비합리적인 행위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실제 데이터로 S&P 500 장기 투자의 위력을 확인해보자. S&P 500의 역사상 모든 20년 구간을 분석한 데이터가 있어. 1928년부터 지금까지 어떤 20년 구간을 잡아도 연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가장 안 좋았던 20년이 언제인 줄 알아? 1929년부터 1948년까지. 그러니까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모두 포함한 최악의 구간이야. 그때조차도 연평균 수익률이 플러스 0.6%였어. 대공황에 세계대전까지 겪었는데도 돈을 잃지 않은 거야. 반대로 가장 좋았던 20년은 1980년부터 1999년까지로 연평균 13.2% 수익률을 기록했어. 20년 구간의 중간값은 연 7.3% 수익률이야.
이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수익률이라는 점이 더 대단해. 그러면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볼까? 1926년에 100달러를 S&P 500에 넣었으면 2026년 현재 약 193만 달러가 되어 있어. 연평균 10.34%의 복리 수익률이 100년 동안 쌓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복리의 마법이 CAPM이 예측한 수익률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지. 2026년 4월 24일 기준으로 S&P 500은 7,165포인트에 마감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15.62%, 20년간은 11.84%, 30년간은 10.12%를 기록하고 있어. 기간이 길어질수록 CAPM이 예측하는 장기 기대 수익률 약 10%에 수렴하는 게 보이지? 이게 바로 이론이 현실에서 작동한다는 증거야. 좀 더 와닿게 비교해볼까? 만약 2006년에 1,000만 원을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었다고 해봐. 20년이 지난 지금 배당 재투자 포함하면 약 7배 이상으로 불어나 있어. 같은 기간에 은행 정기예금에 넣었으면 물가 상승률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거의 제자리야. 이게 리스크 프리미엄의 힘이야. S&P 500은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약 80%를 커버해. CAPM 이론에서 시장 포트폴리오에 가장 가까운 투자 수단이라는 뜻이야. 자, 여기서 형들이 꼭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어. 장기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이 뭔지 알아? 마켓 타이밍이야. 시장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팔고 오를 것 같으니까 사고. 이거 절대 하면 안 돼. 웰스파고 인베스트먼트 인스티튜트 연구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25년까지 30년간 S&P 500에 투자했을 때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30거래일을 놓치면 연평균 수익률이 8.4%에서 2.1%로 폭락해. 30년에서 고작 30일, 전체 거래일의 0.4%도 안 되는 날을 놓쳤을 뿐인데 수익률이 4분의 1 토막이 나는 거야. CNBC 보도에 따르면 2005년에 $10,000를 S&P 500에 투자하고 2024년까지 보유했으면 71,750달러가 됐어. 근데 최고 상승일 열흘만 놓쳤으면 32,871달러밖에 안 돼. 절반도 안 되는 거야. 더 충격적인 건 최고 상승일 60일을 놓치면 $10,000가 4,712달러로 줄어들어. 원금보다 적어지는 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하트포드 펀즈의 연구에 따르면 주식시장 최고 상승일의 76%가 약세장이나 강세장 초기 2달 안에 발생해. 무슨 뜻이냐면 시장이 폭락할 때 무서워서 팔고 나가면 바로 직후에 오는 폭등장을 놓치게 된다는 거야. CAPM 이론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돼. 시장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건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받는 보상이잖아. 그런데 마켓 타이밍을 하면 위험한 구간은 피하고 좋은 구간만 골라먹겠다는 건데 이 프리미엄의 대부분이 극소수의 날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거야. 캐피탈 그룹의 연구도 이걸 확인해줘. 20년 동안 매년 가장 나쁜 날에 투자한 사람과 가장 좋은 날에 투자한 사람의 연평균 수익률 차이가 얼마인 줄 알아? 최고의 타이밍으로 투자한 사람이 연 12.25%, 최악의 타이밍으로 투자한 사람이 연 10.54%. 차이가 고작 1.71%포인트밖에 안 돼. 20만 달러를 투자한 결과 최악의 타이밍 투자자도 62만 6,978달러를 벌었어. 어떤 타이밍으로 들어가든 20년 이상 버티면 결국 이기는 게임이라는 거야. 이걸 CAPM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야. 시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리스크 프리미엄을 온전히 회수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게 핵심이야.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S&P 500 투자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2026년 4월 24일 기준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7,165포인트를 기록했어. 사상 최고치인데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렇게 걱정하는 형들이 있을 거야. 근데 이 질문 자체가 마켓 타이밍의 함정에 빠진 거야. S&P 500은 장기적으로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왔어. 1926년 이후 수천 번의 사상 최고치가 있었고 그때마다 이제 너무 비싸다는 말이 나왔지만 결국 더 올라갔어. CAPM이 이걸 설명해줘. 시장 리스크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한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은 무위험 수익률보다 항상 높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주식의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추가 수익을 요구하고 그 메커니즘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작동하는 한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야. 현재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올라가 있고 연준은 당분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여.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수 있어. 하지만 CAPM이 알려주는 교훈은 명확해. 이런 단기 불확실성이야말로 리스크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이유야.
불확실하니까 무서운 거고, 무서우니까 추가 수익을 요구하는 거고, 그 추가 수익이 장기적으로 누적되는 거야. 이 불확실성을 견디는 게 바로 장기 투자의 본질이야. 그래서 정리할게. CAPM 이론이 알려주는 S&P 500 장기 투자의 논리는 세 가지야. 하나, S&P 500은 시장 그 자체이기 때문에 시장 리스크 프리미엄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다. 둘, 500개 기업에 분산 투자되기 때문에 보상 없는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셋, 20년 이상 투자하면 역사상 단 한 번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적이 없다. 이게 이론과 데이터가 동시에 말해주는 팩트야. 형들, 투자는 과학이야. 감이나 소문이 아니라 이론과 데이터에 기반해서 결정해야 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론이 말하고 100년의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어. S&P 500에 장기 투자하는 것, 이게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투자 전략이라고 강하게 말하고 싶어. 단기적으로 시장이 흔들릴 수 있어. 중동 전쟁, 금리 동결, 지정학적 리스크. 하지만 이런 공포의 순간에 시장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게 CAPM이 보장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야. 형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줘. 우리 롱습 채널에서 계속 팩트 기반의 투자 정보 전해줄게. 다음 영상에서 봐.